참고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2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절이었던 어제 5월 1일에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은 지난 20여일 동안 태영호와 지성호, 4.15 총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최근에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 이상이 생긴 것은 맞다. 15일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에는 무조건 참배를 해야 하는데 사진 한 장 안 찍었다는 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노동신문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 동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태영호 당선자는 김정은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마음 놓고 나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을 주장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최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쪽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쇼크 상태에서 사망한 것 같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1%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100% 사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중엔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래한국당 지성호 비례대표 당선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기정사실로 한 채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나 후부인 김평일, 그리고 동생 김여정 세 사람이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김여정 쪽으로 가능성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후계자 얘기까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반면 국회정보위원회 소속이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서 내린 판단이며 김정은은 조만간에 짠 하고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은 태영호 당선자가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스파이다 라는 아주 시원한 핵사이다를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4.15 총선에서 낙방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도 지난 27일에 있었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위독하다거나 사망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미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한다. 사실 북한 정부를 가장 꿰뚫고 있는 것은 미국보다 우리 한국 정보기관이다. 지상은 완전히 한국이 파악하고 있고 하늘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독설이나 사망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적인 활동은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전무하기는 하나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놓고 태영호 당선자와 김병기 의원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태영호 당선자를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태영호는 스파이라면서 지적을 하더니 29일에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20대 이후 대부분의 생을 안보 라인에서 보냈던 제가 20대 이후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험담하는데 대부분의 생을 보냈을 분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핵사이다를 날리니, 그러자 또 태영호 당선자는 동료 의원이 스파이 같은 지나친 표현까지 써가며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수많은 탈북민에 대한 공격이고 이분 주장대로라면 고위 탈북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입 닫고 살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아니, 태영호 당선자의 말대로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확인되지도 않는, 출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조장한 이 두 탈북자를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출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출처가. 근데 밝힐 수 없는 출처. 그러면 북한에 간첩을 심어놨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면 엉터리 정보를 접수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든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앞으로 얼마나 거짓 정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금 당선자 신분일 때 탈북자 지성우와 태영호 당선자는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 유언비어 유포, 그리고 정부 발표를 부정하며 상상력을 발휘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된다면 면책특권이랑 방패를 이용해서 정부와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까? 하지만 반대로 좋은 점은 있겠죠? 그동안 보수 유튜브를 통해 탈북자들의 얘기를 고지곳대로만 믿으셨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이거 믿어줬다간 개망신만 당한다,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문재인 대통령 진짜 어머니는 북한에 남아있는 이모다, 문재인 대통령 나이도 가짜다, 어릴 때부터 난파된 간첩이다 라면서 얼마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말들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싶어 좀 찾아봤더니, 아니 글쎄, 고작 한다는 말은 탈북자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나 근거 같은 게 없이 그냥 누가 그렇더라, 이런 식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카더라, 아님 말고. 즉, 앞으로 태영호나 지성우 이런 탈북자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미래통합당이나 수구 세력들 입에선 빨갱이 타령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출처도 없는 탈북자들 얘기만 듣다가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반성하는 분들도 곧 늘어나실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래도 굳이 믿으려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나치 깃발 휘날리는 극우 세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찌되었든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엔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GM 그리고 LG 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미국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나스닥이든 다우존스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중 대부분이 테슬라를 많이들 자동차 업계에서는, 물론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지만 자동차 업계로 보면 테슬라를 많이 지목을 하시는데, 저도 물론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아주 훌륭한 회사라는 점, 그리고 미래가 밝다는 점에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좀 남들이 다 주목하는 그런 인기 있는 회사보다 저는 숨겨진 이런 보석을 찾는 걸 좋아해서 요즘 GM이 의외로 괜찮지 않나 라고 기업 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GM에 관한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조금 단편적입니다. GM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적인 보건 이슈를 겪으면서 총 38곳의 자동차 공장 중에 무려 34곳을 가동 중단하면서 90%가량의 공장에 문을 닫았죠. 이 비율이 물론 이제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중에 탑 수준이고, 한국과 중국 공장 재개를 이제 시작한 데 이어서 북미 등 글로벌 공장 재개를 앞두고 한국에 잇따라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죠. 사실 GM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국가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죠. 다 한국에 지금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동차 업계를 넘어서서 언론 보도로도 수차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지금 검색해 보셔도 다들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자세히 한번 가보죠. GM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GM이 테슬라보다 뛰어나다, 테슬라를 이길 것이다, 이런 관점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보는
개념인데 지금 GM의 그 스톡 프라이스를 주가를 검색해 보시면 거의 뭐 바닥을 쳤죠. 3달간 무려 40%, 1년 기준으로 검색해 보면 50%가량 폭락을 했는데, 물론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었으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 테슬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아갔거든요. 잠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눌림목을 가지고 날아갔는데, 이 차이가 결국 자율주행 기술력과 전기차 기술력에서 온다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측면에서 자율주행 부문 기술력 순위를 봐도, 공인된 기관에서의 순위 발표가 작년도 있었죠. 구글의 웨이모가 1위고 2위가 포드, 다들 아시는 포드고 3위가 GM의 크루즈죠. 그리고 그 뒤로 뭐 바이두 4위, 인텔,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앱티브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느낌 오시죠? 테슬라는 없습니다. 자, 근데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보면 분명히 테슬라가 아주 뛰어난, 그것도 뭐 거의 1위라고 볼만한 그런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도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근데 실제로 R&D 단계에서의 기술력을 보면 테슬라가 1위가 아니란 말이죠. 즉, 테슬라가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용화의 차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R&D 단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테슬라는 자기만의 특장점이 있긴 해요. 뭐 일단 기가팩토리 같은 데이터가 있고, 지금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든 분들의 차량 운행 데이터가 지금도 테슬라의 카메라 센서에서 센싱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모든 데이터가 테슬라 R&D 센터로 수집돼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미 상용화된 차가 지금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로보택시 같은 기술을 도입했을 때 바로 전 세계에 테슬라가 무인 택시화 되면서 뭐 지금의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 아무 의미 없는 기업으로 이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뭐 이건 먼 미래 이야기고, 어쨌든 기가팩토리라는 시스템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데이터, 뭐 수많은 지금 테슬라 차량들에서 오는 데이터,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지금 경쟁력은 분명하다, 이런 정도의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왜 이런 테슬라의 장점을 언급드리냐,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가 안 좋은 회사라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어떤 지금 기업 가치와 GM의 기업 가치를 비교해보면 GM은 폭락을 했는데, 그러면 테슬라보다 GM이 훨씬 떨어지는 회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GM 같은 회사,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우리나라의 LG화학과 합작사 얼티엄 셀즈라고 결국에 이름 지어진 이 합작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봐도 세계 3위입니다. GM이 명실상부한. 그 1위 구글의 웨이모고, 그 다음에 이 얼티엄 셀즈, 그러니까 합작사 50대 50 지분으로 각각 1조 원씩 출자를 해서 3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고 하죠. 이게 기가 파워 팩토리입니다. 기가 팩토리하고 뭐 이름이 중간에 파워가 하나 붙었는데, 테슬라의 이 기가 팩토리처럼 LG화학과 GM의 합작사는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기가 파워 팩토리를 짓는데, 이 공장 규모, 면적으로만 저희가 생각해보면 축구장 30개 규모 정도고,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NCMA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NCMA, 그러니까 차례차례 가보죠. N 니켈, C 코발트, M 망간, A 알루미늄 조합으로 하는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딱 아시겠죠. 그 전에 LG화학의 주력이 NCM이라고 불렀죠. A가 없었습니다. 즉 뭐 NCM811 이런 것들이 주력이었는데, 이렇게 여기에 A, 즉 알루미늄이 음급제로 들어가면서 코발트의 양을 줄이는데, 이 부분은 원가 절감 차원에서 크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발트 양을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바로 핵심 기술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미래를 보려면 결국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결국에 지금 삼성도 R&D 물량을, 매출액 대비 R&D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 규모를 봐야 되는데, GM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제가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대규모 투자 계획, GM의 CEO 메리 바라가 전기차 시대를 향한 자세히 계획을 공개한 바가 있죠. 향후 5년 안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연 100만 대의 어떤 전기차 자율주행차
판매를 이끌어내겠다. GM이 2025년까지 차세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조 6,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뭐 GM에 들어있는 뭐 캐딜락이라든지 험머라든지 쉐보레라든지 뭐 2023년까지 모두 20개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신설하고 출시하겠다. 즉 테슬라를 넘어서겠다, 혹은 그의 대등한 회사를 만들어내겠다,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그런 선언을 한 것이죠. GM이 친형 배터리 팩도, 그러니까 최대 용량 200kWh급으로 테슬라가 적용하는 용량의 2배에 이르는 신형 배터리 팩도 지금 선보였고, 이게 결국엔 LG화학의 기술력이죠. 근데 합작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오하이오 공장에서 또 2억 5천만 개의 배터리 셀이 퍼 이얼로, 그러니까 연간 2억 5천만 개의 배터리 셀이 계속해서 제조될 예정이고, 즉 GM이 완전한 전기차, 그리고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뭐 한 5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완전한 전기차 브랜드로 이제 변모를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GM이 완전한 전기차 브랜드로 가는데, 과거에 10년 동안 LG화학과 계속해서 협력관계를 이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GM은 LG화학과 협력관계를 가져갈 거고, 그 수혜를 LG화학이 입게 될 거다. 근데 GM이 그러면 전기차라는 폼이 있고 자율주행차라는 폼이 있는데, 자율주행차에서 그러면 세계 경쟁력에서 밀리냐? 아니란 말이죠. 세계 3위란 말이죠, 지금 R&D 경쟁력이. 그러면 GM도 앞으로 나가는 차들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상용화시켜 나가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데이터 기가팩토리 측면에서 테슬라한테 밀리지만, 기가팩토리는 기가파워팩토리로 GM도 따라잡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차 기술력에서는 이미 GM이 테슬라보다 사실 R&D 단계에서는 앞서 있다. 상용화만 시키면 된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주가 하락, GM에 뭐 한 50% 폭락을 했고, 테슬라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고 있고, 물론 테슬라의 저도 고유 경쟁력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해하고 있지만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GM이 그럼 망하냐? 테슬라가 모든 세계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다 테슬라만 타고, 사람들이 다 무슨 테슬라만 타고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펩시만 마시는 것처럼 콜라를 테슬라만 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아닌 그 나머지 회사들 중에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짚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GM이 꽤나 경쟁력이 있다. GM 포드 정도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회사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구글의 웨이모도 물론 있긴 하지만, 구글의 웨이모는 좀 리프트랑 협력을 하고 있는